안녕하세요. 주식회기 채널 따깁입니다. 시장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죠, 지금. 증시, 부동산, 채권, 어떠한 것도 지금 멀쩡한 게 없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도 30% 이상씩 하락한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도 역대급 상승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고점을 찍고 있죠. 지금도 1,400원을 상회하는 가격이 돼버렸어요. 이러니 투자 자산에서는 반대로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 수요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힐 것 같지 않고 사우디에서도 원유를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회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되는가? 증시의 반등 시그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물음은 결국 강달러 현상과 긴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거고, 오늘 이 악재들이 왜 형성됐으며 이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어떤 지표로 확인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죠. 만약에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없었다면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테지만 이 자본시장에서는 각국이 다른 시점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역을 하게 됩니다. 내수 경제가 탄탄하고 생산 인구도 많고 기술력이 있는 B국에서는 A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나 원자재를 탐할 수 있겠죠. 저것들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A국은 약소한 국가다 보니 자본력이 부족해서 볼륨이 높은 B국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투자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자본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서 투자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 입장인 거죠. 이렇게 B국은 A국의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 막대한 자본으로 A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A국은 급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과 자원이 B국으로 유입되면서 A국과 B국 모두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A국이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A국은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투자 수요가 이렇게 A국으로 몰리면서 A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B국은 A국으로 돈을 뿌렸고 그만큼 A국이 B국 화폐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A 화폐 가치가 오른 겁니다. 여기서 나온 B국과 A국을 실제 국가로 따지면 B국은 이제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될 거고 A국은 이머징 국가로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쪽에 속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환율 방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A국에 가까운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코로나,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B국 입장에서는 A국의 잠재 성장을 보고 투자하긴 했지만 여러 경제 위기들로 인해 현금이 필요해질 테니 투자금을 빼내고 싶지 않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속은 쓰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투자금 빼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 B국의 투자 자금이 끊기게 되고 A국에 유입됐던 국제통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A국으로 들어왔던 투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A국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A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놓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우리 투자 자산 시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위기 이벤트들은 간단하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급 측과 수요 측 양측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페드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긴축에 따른 경제성장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 자금들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이벤트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이 강달러, 킹달러 현상과 역실적 장세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결국 글로벌 투자 자금의 재유입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재정 상태가 여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경제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론 한국이라는 국가가 투자 자금이 몰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즉 성장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 국내 자산 시장의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냐를 보자면,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준을 물가와 경기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은 8월 기준 6.3%고 페드는 경기를 실업률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실업률을 보자면 9월 기준 3.5%로 물가는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준이 완전한 충분 조건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미국 PC 소비지출 지수를 봐도 수요층 물가도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게 내년 상반기 4.5%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측치도 시장 반응에 따라 계속해서 변할 거기 때문에 예측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연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수요가 쏠리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 가치를 살펴보려면 당연 수출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경상수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안에서도 상품 수지를 봐야 합니다.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원자재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상품 수입이 수출을 역전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상품 수출이 이러한 시장에서도 꾸준히 방어해주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상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오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돼야 하는데 미국의 상황은 금리 인상 충분 조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4.5%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통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잘 잡힐 것인가 잘 잡혀가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서 상품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투자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만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이럴 때 하루 종일 종목 차트만 보고 있으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이실 거예요. 오히려 이 구간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